자, 트렌드 클래스 오늘의 주제를 살펴볼까요? 공개하겠습니다. 박진섭 전문가께서 직접 공개를 해주실 거예요. 정해주셨어요. 네, 저기 제약 바이오주 버스 또 오네요. 저기 처음 봤는데 무슨 말인가 했잖아요. 근데 오늘 아무튼 바이오주가 강했습니다. 네. 근데요, 얼마 전만 해도 사실 그 제약 바이오주 이제 뭐 떠나기가 이제 얼마 안 남았지 않았나라는 말이 있었기도 하는데 또 온다고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네, 이건 사실은 저희가 네네. 오늘 종근당 홀딩스 또 종근당 바이오가 상한가를 갔거든요. 근데 오늘 미국 FDA에서 말 그대로 코로나 긴급 사용 승인 뉴스, 치료제죠. 예, 이런 뉴스로 오늘 상한가 갔습니다. 근데 이제 예전엔 사실 저희가 코로나 말 그대로 그냥 뭐 손에 안 잡혔죠. 말 그대로 코로나 관련 뉴스가 나와도 이게 과연 되는 걸까? 예, 이게 정말 성공할까? 기대감만으로 갔기 때문에 다들 사실 어떻게 보면 기대감만으로 주가가 많이 올랐었는데요. 화이자, 모더나 이런 어떤 백신 개발 성공 이런 뉴스에 이어서 사실은 이제는 사람들이 다 마찬가지 투자자분들이 손에 잡히는 걸로 이제 인식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오늘 당장 보시더라도 일단 종근당 홀딩스, 저 이제 종근당 바이오 상한가 같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백신이 뜬구름이 아닌 백신과 치료제가 뜬구름이 아닌 이제 정말 가까이 왔구나 이렇게 느끼시면서 바이오주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 그대로 뉴스, 그러니까 솔직히 저희가 뉴스 한 방이죠. 예, 뉴스 한 방에 바로 강한 슈팅이 나오면서 주가가 급등을 많이 하게 되는 게 흐름이고요. 오늘 사실은 뭐 종목들 보면 외국, 미국 어떤 그 바이오 업체, 예를 들어서 뭐 지분을 취득한다. 이 뉴스만으로 뭐 주가 강한 상승을 보인 종목들도 있었거든요. 이런 뉴스가 되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이제 바이오주 열풍 당분간은 저희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왜냐면 저희가 뜬구름이 아닌 손에 잡히는 부분이 이제 됐기 때문에 좀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저희가 코로나 백신 치료제 관련주 너무 많습니다. 그런 관련주들이 너무 많고요. 제가 그걸 다 말씀드리기보다는 뭐 저희가 지금 어저께부터 이슈가 됐죠. 뭐 화이자, 모더나에 이어서 이제 저희가 아스트라제네카 이제 코로나 백신 임상 3상을 말 그대로 이제 발표하겠다 결과를 다음 달 크리스마스 이전까지 발표하겠다 이렇게 밝혔고요. 뭐 우리는 뭐 모더나, 화이자 경쟁 대상이 아니다. 뭐 그렇게 뭐 저희 서둘러 살 이유도 없고 우리가 뭐 그렇게 막 경쟁적으로 하지 않겠다. 우리는 그냥 뭐 말 그대로 좋은 어떤 의사를 밝혔죠. 근데 저희가 그 보면 아스트라제네카도 임상 이상에서 강력한 면역 반응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히 고령층에서 부작용이 약했다고 이미 밝혔고요. 국내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 관련주를 저희가 놓고 보면 뭐 엇갈리는 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상당히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가 대표적인 아스트라제네카 관련주를 놓고 보자면 뭐 진 매트릭스 뭐가 있는데 뭐 오늘 52주 신고가를 갔고요. 또 AB 프로 바이오, 뭐 최근 급등세로 사실은 AB 프로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오늘 거래 정지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저희가 대표적인 관련주죠. 아스트라제네카, 진 매트릭스, AB 프로 바이오. 그리고 뭐 SK 케미칼은 뭐 저희가 뭐 꼭 아스트라제네카뿐만이 아니라 제가 다른 회사도 말 그대로 이런 그 CMO 업체로서 그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래서 최근 들어 아스트라제네카 관련주도 상당히 상승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임상 3상 발표 크리스마스 이전이죠. 그걸 앞두고 이 아스트라제네카 관련주들도 한번 저희가 저희가 항상 뉴스 플로어가 나오거든요. 근데 뉴스 플로어를 저희가 뻔히 알면서도 그 종목을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뉴스 플로어를 보시면서 투자를 하시는 것도 좀 좋으신 전략이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제가 바이오주면 저희가 대표적으로 제가 CMO 또 기업이 있겠죠. 네, 국내 어떤 대표적인 CMO 관련주 세계 1위죠. 예, 삼성 바이오로직스, 또 셀트리온, 또 그리고 ST팜, 바이넥스, SK 케미칼 이렇게 총 5개 저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이번 백신 성공 뉴스 이후에 어떤 뉴스를 놓고 보면 이번 주 들어서 시총이 아무래도 낮은 뭐 SK 케미칼, 또 바이넥스, ST팜이 상승세가 다소 크게 나왔고요. 또 최근 뉴스를 보면 삼성 바이오로직스, 또 셀트리온이 인천 송도죠. 세계 최대 규모의 어떤 바이오 의약품 기지를 세우겠다 이런 발표를 했고요. 특히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 보면 저희가 세계 최대 규모죠. 사공장 설립을 하고요. 또 셀트리온도 역시 공장 설립을 하겠다고 이미 발표를 한 상황입니다. 그 부분 거기다가 또 저희가 정부가 바이오헬스 산업 촉진 정책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은 그 정책 수혜까지 기대가 되기 때문에 시장의 이 바이오주들이 시장의 어떤 중심축이 될 가능성이 좀 커 보이는 부분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콜드체인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콜드체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신선식품부터 의약품까지 온도에 민감한 어떤 제품들을
생산, 또 보관, 판매 등 이런 어떤 모든 부분을 저희가 하게 되는 저온 물류 시스템을 말하게 되는데요. 화이자 백신을 놓고 보면 영하 70도 초저온 보관을 해야 한다 이런 뉴스에 급등을 했고요. 그 후에는 저희가 모더나의 어떤 백신 뉴스의 주가는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근데 사실 저희가 놓고 보면 12월에 아스트라제네카 또 셀트리온 등 많은 또 저희가 놓고 보면 앞으로도 저희가 백신 또 치료제 기업들이 계속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요한 부분은 저희가 백신이 생산이 되어도 말 그대로 그 백신의 유효 기간 또 말 그대로 얼마큼 몇 개월에 한 번씩 접종을 해야 되는지 이 부분이 아직 다 미지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어떤 이런 백신과 치료제 대량으로 저장하거나 보관할 수밖에 없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이 콜드체인 기업들 말 그대로 계속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이런 콜드체인 관련주들도 말 그대로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백신이 이제 뜬구름 잡는 게 아니라 정말 이제 현실화 가까이 왔구나라는 걸 느낀 한 주였는데, 자, 오늘 주제가 제약 바이오주 버스 또 오네요라는 그 주제가, 그러니까 버스 또 오나요가 버스 또 오네요 답을 주셨네요. 네, 스크래 전문가님은요. 네, 일단 이제 바이오주들이 이제 연말까지 이 백신 기대감이 살아있는 동안은 어느 정도 이슈를 좀 더 받을 거라는 거에는 동의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이 백신주들이요, 사실 이제 우리가 주가는 기대감으로 반영을 한다라고 말씀을 했는데, 사실 최근의 급등 현상을 놓고 보면 너무나도 많은 단기 급등을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진짜로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옥석을 가릴 필요가 있는 시점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제 추가적인 이런 원래 그 주가라는 게 그렇거든요. 일단 속도가 붙기까지가 어렵지, 일단 탄력을 붙이게 되면 거기서부터 강렬하게 움직임을 보여주기 때문에 한번 수급이 붙은 종목들이 일시적으로 조정을 붙더라도 다시 한번 재상승을 보여주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지점에서 우리가 이제 신규 진입을 자꾸 진행을 하게 되고, 그리고 또 고점에서 그런 부분들이 당연히 언제든지 차익 매물로 돌아올 수가 있기 때문에 첫째 잘못 접근을 하시게 되면 정말 좋은 수익을 내려고 들어갔던 자리에서 오히려 큰 손실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시점이 지금 이 바이오 영역에서는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투자에 정말 신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다만 지금 이런 백신 관련 종목들은 저는 사실 이제 가진 자의 영역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너무 많이 올라갔고 이제 지금 가지고 있으신 분들도 어느 정도 익절 타임을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앞서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 CMO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비단 이 백신 수혜뿐만이 아니라 정부의 정책적인 부분들, 그리고 저번에 우리 주제를 다루면서도 말씀드렸지만 CMO 시장 자체에 대한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이 큽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이제 바이든 당선자가 공약으로 냈던 이 오바마 케어 관련해서 이 약가인화 부분들로 인해서 우리나라 이 CMO 기업들에 대한 경쟁력이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한 이러한 정부 지원이라던가 그다음에 이런 기업 투자라던가 이런 부분들은 뭐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관심이 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백신 관련주다라고 해서 오늘 급등하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은 사실 이제 좀 실체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될 지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보다는 진짜로 말씀드린 것처럼 실질적으로 실적이 나올 수 있는, 시장이 확장될 수 있는, 정책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이러한 종목들 쪽으로 확실한 좀 옥석을 좀 가리면서 접근할 필요가 있는 게 이 바이오 섹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박진서 전문가님께서는요, 앞서 라운드 1에서 그 매크로 클래스에서 실적 개선주라는 부분을 좀 강조해 주셨잖아요. 여기 제약 바이오주 가운데 요새 핫한 CMO라든가 콜드체인주도 실적 개선주로 볼 수 있나요? 지금 당연히 CMO 기업 같은 경우에는 실적 개선주가 당연히 맞고요. 콜드체인도 사실은 저희가 놓고 보자면 뭐 대한과학이니 또 뭐 태경케미칼이라든지 뭐 몇 가지 기업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CMO 기업도 마찬가지고요. 또 콜드체인 관련주도 마찬가지고요. 기본적으로 다 숫자가 나오는 회사들이 대부분입니다. 본업을 지금 이미 잘하고 있는 상황에서 말 그대로 부업이라고까지는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어떤 백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항상 저희가 모든 회사들이 마찬가지지만 주업을 잘하는 것만으로는 그 주가가 올라가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대부분 뭐 현대차가 말 그대로 전기차라든 어떤 새로운 모멘텀을 받았듯이 수소차라든지 항상 주업 외에 부업,
이 부분에 어떤 새로운 모멘텀이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말 그대로 지금 CMO 기업들 뭐 많이 있죠. 그리고 또 콜드체인 관련주는 또 뭐 저희가 아는 기업들, 뭐 대한과학이라든지 아니면 태양케미칼 몇 개 기업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기업들을 놓고 보면 기본적으로 주업으로 충분히 숫자가 나오고 이익이 나고 있는 회사들입니다. 근데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이 코로나의 어떤 백신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부분에 모멘텀이 있는 거지 이것만으로 가는 게 아니라 새로운 성장 동력이 주어지는 거기 때문에 말 그대로 이런 앞으로 어떤 CMO라든지 뭐 콜드체인 뭐 관련주들은 앞으로도 기본적으로 흐름을 좀 좋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단. 그 스카렛 전문가께서는 제약바이오주, 그러니까 매물 출회에 대한 부분도 또 염두를 해도 된다라고 의견을 주셨는데 그럼 매물 출회 시 다음 타자는 뭘로 좀 예상을 하세요? 네, 제가 아까 살짝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우리가 바이오주 매물이 출회된다라는 얘기는 이제 백신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어느 정도 반영을 주가를 했다는 얘기가 될 겁니다. 그러면 백신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됐다라는 것 자체는 이제 어느 정도 코로나 때문에 피해봤던 이런 경기 민감주들이 조금 주목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간의 이제 좀 업황이 좀 많이 둔화됐지만 앞으로 4분기 실적 개선 그리고 내년도 상반기에 본격적으로 좀 턴어라운드를 기대가 해볼 수 있을 만한 뭐 건설업종이라던가 그다음에 이제 화장품 그리고 여행주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지금 지점부터는 좀 관심 있게 저가 매수를 좀 고려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하, 그럼 그 종목을 가지고 오셨겠죠? 네, 맞습니다. 네. 오늘 약간 팽팽한 것 같기도 하고 제약바이오주가 스카렛 전문가께서 약간 가진 자의 영역이라는 의견을 주셨고 그러니까 아무튼 옥석가리기라는 말씀이시겠죠. 그리고 네. 또 오늘 제약바이오주를 가지고 오시면서 주제를 또 그와 관련한 종목도 가져오셨을 것 같고 맞죠? 제약바이오요. 맞나요? 예, 좀 관련이 좀 있네요. 아, 예, 관련이 있나요? 빠르게 넘어가야 되겠네요. 예, 예, 여러분 예. 라운드 3로 넘어가겠습니다.